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번 주에 드디어 개강을 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그 조별로 뭐 이번 그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는 실습 위주로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한 정보 지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의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사업 계획서를 프레임에 맞춰서, 특정한 프레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보고 발표해보는 그런 실무적인 어떤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여러분들 사업 아이템이 없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사업 아이템이 있거나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사업을 안 하고 있고 또 사업 아이디어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하나씩 다 만드시면 좋겠지만, 우리 학과 또는 우리 지금 학습 전공 과정의 목표는 이런 아이데이션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긴 하지만, 끝까지 아이디어가 없어서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개강할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조를 짜드렸어요. 2명 또는 3명씩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일단 조에 1명 이상은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아이템이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지금 조를 짜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조를 짠 걸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어떤 정보 지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개별적인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매주 발표를 하는 게 우리 과정의 어떻게 보면 목표고, 그리고 과정 운영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 3월에 이제 3월 말 정도에 보통은 다 매년 마찬가지죠.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고 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 어떻게 보면 좀 가볍다고 표현하면 좀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이 가볍게 정부 지원 사업의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 지금 공고 중이고, 그리고 접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하실 분들을 제가 한번 니즈를 파악해 보니까 그래도 몇몇 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사업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안을 해보겠다고 하셔서, 일단 조를 나눠서 일단 제안해보고자 하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조를 나눠서 다음 주 정도에는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순번도 다 정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하여튼 그 발표 순번에 상관없이 일단은 빨리빨리 그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발표하고 저한테 피드백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요.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네이버에서, 그쵸? 네이버에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자, 여기에 들어가셔서 예비창업자 모집공고라고 있죠?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자, 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공고. 오늘 어디로 들어가요? 먼저 네이버에서, 네이놈이라고 할게요. 네이버에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라고 검색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가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창사라고 표현할게요. 신창사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이게 제일 메인에 나와 있어요. 그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를 누르면 메인 공지사항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쵸? 공지사항 1번.
1번이에요. 2024년 1번을 확인하고 눌러보면 이렇게 공지사항과 함께 공고문과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조와 함께, 조원들과 함께 이 신청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는 뭐 꼭 여러분들 3명, 4명이서 아니면 2명이서 이렇게 만나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요즘 세상이 워낙 다들 바쁘시니까 만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줌으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끼리 약속을 잡아서 만나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첨부 파일에서 뭐를 사업계획서 서식을 다운받아서 작성을 해보고 주말에 토요일에 대면 수업 때 발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거 열어보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토요일날 이거를 우리 조가 정해졌지만, 그리고 발표조가 정해졌지만, 그 발표조가 짧게 발표를 하면 또 다음 발표조도 발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지금 조가 짜여지는 모든 조원들은 요 사업계획서를 한 번씩 자신의 조의 아이디어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본문 10페이지 내외라 그랬잖아요. 그럼 10페이지까지만 써주시면 돼요. 더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자, 한번 쭉 한번 볼까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일반 현황에서 신청 분야는 총 3개예요. 로컬 크리에이터형, 요건 뭐예요? 그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을 가지고 뭐 사업 아이템을 정한다거나, 또는 그 지역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어떤 사업을 만든다거나, 하여튼 지역 기반 사업 모델이 돼야 돼요. 그게 로컬 크리에이터.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형은 말 그대로 그 삶의 어떻게 보면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아이디어로 짜여지면 돼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형은 그런 쪽으로 가면 되고요. 온라인 셀러형은 말 그대로 온라인 이커머스를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사업 모델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개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내 사업이 이것 정도는 정해야 돼요. 내 아이디어가 로컬 크리에이터형인지 라이프 스타일형인지 온라인 셀러형인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로컬 크리에이터는 뭐다? 그렇습니다. 그 지역 기반 사업이 가능한 사업 모델. 아시겠죠? 그래서 고객이 그 지역 기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어떤 제품이나 아니면 농산물로 내가 어떤 사업을 전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로컬 크리에이터.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형은 말 그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아이디어,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 셀러형은 온라인 이커머스죠. 쿠팡, 네이버 스토어 또는 아마존, 그리고 쇼피, 이런 국내외 이커머스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제품을 올려놓고 판매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온라인 셀러형이에요. 그래서 3개 중에 어디를 선택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업 아이템명은 뭐 이거 나중에 이제 제가 피드백을 다 해드리겠지만,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돼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네, 첫 번째 아이템은 어떻게 한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뭐뭐 들어가줘야 되냐면, 첫 번째가 목표 고객이 꼭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 요소, 또 예를 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차별화 요소, 그리고
제공 서비스나 아니면 재화가 나와줘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성 오너 드라이버를 위해 장착이 획기적으로 편리한 뭐 면으로 만든 스노우 체인, 예를 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줘야 돼요. 목표 고객과 어떤 차별화에서 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제공하는 그래서 서비스는 뭔지, 재화는 뭔지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셔야 되고요. 자, 업종 분류는 뭐 아시겠지만 그 말 그대로 업종이에요.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업종이 뭘로 될 건지 그걸 나타내는 거고요. 자, 신천자 혁명 뭐 이런 거 다 적어 주시면 되고, 교육 희망 지역은 어디로 하라 그랬죠? 제가 예, 경기로 하라 그랬어요. 경기. 우리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이거 PM을 맡고 계시니까 이제 언제까지 맡을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게 지금 3년짜리 교육이니까 예, 계속 지금도 맡아주시고 내년에도 맡아주시고 해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경기 지역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천 말고. 그리고 사업화 지원금은 무조건 이 과정은 보세요. 열어볼게요. 아, 사업계획서는 됐지. 취소. 그리고 공고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할 때는요, 이런 공고문에 대한 어떤 그 RFP라고 그러죠.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읽어보고 하시는 게 가장 실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꼭 한 번씩 읽어보고 하셔야 되는데, 자, 보시죠. 얼마 정도가 신청이 되어야 되는지. 이게 나오네요. 최대 4천만원이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평균 1800. 그럼 얼마를 여러분들은 쓰면 좋을까요? 여기다가. 평균 1800이니까 1800을 쓴다? 그럼 깎입니다. 그냥 4천만원을 쓰시고 나중에 한 2천만원 평균적으로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얼마? 여기다가는 4천만원을 전부 적으시는 게 좋아요. 이러면 4천이 되죠? 4천만원. 예. 사업화 지원금 4천만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이거 다 다시 복구시키시고, 그리고 이렇게 검은 글씨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가점 면제 해당 여부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가점은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점 부분이 어디 있나요? 가점이 어디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일단 경력 단절 여성, 그러니까 여성 세일센터에서 교육 등 수료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이건 장관 추천서가 있어야겠네. 그죠? 두 번째, 제대군인. 야, 제대군인이면 좋네요. 제대군인 확인서나 제대군인증이 있으면 혜택을 주네요. 세 번째, 로컬 컨텐츠 중점대학 수료자라고 했습니다. 해당 대학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이것도 우리랑은 관련이 없네요. 장인학교? 장인어른? 아닌가요? 예, 공단 컨텐츠 기반 장인학교 수료자. 이것도 뭐 없고요. 공단 자립준비.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청년 혁신 아이디어 도전 트랙 수상자. 이것도 안 될 것 같고요. 채무해소. 요건 되겠네. 채무해소 재기지원 종합 패키지 관련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자. 이건 되게 세네. 이건 뭐냐면 요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너무 많이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구제를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일부를 이자를 탕감 받으시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원금을 조금씩 갚아 나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가점이니까 뭐 우리 학생들은 거의 해당이 안 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있으면 가점이고요. 그리고 서류평가 면제. 이건 뭐냐면
바로 그냥 발표평가로 들어갈 수 있는 2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창업준비금을 지원받은 자. 예를 들면 2023년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를 통해 창업준비금을 지원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 예, 제출 불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를 참여하고 그리고 창업준비금을 지원받았다가 창업을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하면 서류평가가 면제된다 그 소리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러니까 가점은 아니죠. 이거는 가점은 여러분들이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이건 넘어가고 이건 뭐라 그래야 돼요?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란색 글씨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검정색으로 바꿔놔야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창업 아이템 소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냐? 이거를 소주제로 해서 쓰시면 돼요. 이걸 소주제로 어떻게 여기다가 핵심 기능 또 두 번째 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붙이기 그 다음 뭐야 소비자층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사용처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놓고 여기다가 뭐를 해야 돼요. 이제 여기다가 자신의 아이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지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지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창업 아이템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중점적으로 기재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예요. 요거는 일단 창업 아이디어 적어주시고 두 번째 뭘 적어야 돼요? 창업 아이디어 적고 그 다음에 창업 아이디어의 독창성 그 다음 세 번째 다시 한번 누르고 그 다음 뭘 적어야 돼요? 차별성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요. 독창성과 차별성 한꺼번에 적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거는 창업 아이디어가 돼도 되고 그리고 뭐예요? 창업 아이디어 서비스 뭐 다 괜찮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적어주시고 가장 마지막으로 뭘 집어넣어 줘야 되냐면 특히 현재 개발 단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아이디어 수준의 사업인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도면 정도는 만들었는지 아니면 이거는 뭘 나타내냐면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줘야죠. 일단 최초 아이디어인지 이거 제가 가장 점수가 낮겠죠. 아니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아이디어에 대한 시장 타당성을 조사했다든지 아니면 시장 조사를 완료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죠. 또 이거 말고는 또 뭐 있을까요? 시장 타당성 조사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된 다음에 이 아이디어라든가 제품에 대한 뭐 알고리즘 또는 그 시제품에 대한 어떤 시제품에 대한 디자인이 완료됐다든지 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시제품이 제작이 완료됐다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돼 있느냐 그 소리예요. 아니면 시장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사업 모델에 대한 고객 검증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와줘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적는 게 어디예요? 예, 이 차별성 내용에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차별성이나 아이디어만 넣는 게 아니라 뭐까지 넣어줘야 된다? 예, 현재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어디 단계까지 와 있는지, 시제품을 개발했는지, 아니면 시제품 개발 전에 디자인만 했는지, 디자인도 개발 전에 시장 타당성 정도 조사하고 시장 조사 정도는 해가지고 이 제품은 무조건 나오면 될 것 같다 라는 검증만 받았는지 어떤 걸 했는지는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냥 아이디어예요 하면 제일 나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적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지우시고
그리고 여기다 뭘 해야 돼요? 싹 다 요거는 검정색 표시를 해주시는 게 맞죠? 이렇게 다 지우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시장, 또 뭐 있어요? 목표 시장, 그 다음 사업화 전략,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 주셔야죠. 여기에 맞게 내용들을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제품을 아니면 이 서비스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를 2개 정도는 넣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2개 정도 넣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이미지 관련 제목이라든가 이런 걸 적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제가 이번에 작년에 한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작년에 진행한 게 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하나 정도를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이거 작년에 우리 정드리 선생님 거, 뭐 우리 선배니까 한번 올려놓은 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자, 요거를 이렇게 만든 걸 제가 어디에 지금 이 위쪽에 우리 이클래스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낫겠죠? 예, 그렇게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라도 이번 주에 다 한 번씩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더 할 수 있는 분들은 뒤에까지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 개발 추진 경과 그랬으면 요 파란색이 이게 소목차예요. 여기다가 외적 동기,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복사하기, 여기 뭐 내적 동기 해서 이 위에는 이게 수학 분석이에요. 외적 동기가 뭐예요? 외부 환경, 사회, 경제, 기술 분야의 환경을 여기다 쭉 정리하시라는 거고, 내적 동기는 뭐예요? 맞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비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과 그리고 위험 요인, 단점, 이런 것들을 적는 게 내적 동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내용들을 적어줘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적으시면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한 참조는 먼저 작년에 선배가 했던 내용 그대로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보고 참조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주는 이거 다 해도 괜찮아요. 근데 어차피 이거 이번 달 말까지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죠? 제출 기간이 여기 보니까 네, 3월 29일까지예요.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그죠? 이번 달 말까지니까 아마 이것도 꽤 경쟁률이 셀지 모르는데, 하여튼 뭐 밑줄의 본전이잖아요. 그쵸? 29일까지 제출해야 되니까 요거를 한번 이번에 작성을 해서, 이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정부 지원 사업에 내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그런 자금들을 따내는 어떤 기본 실무 능력을 함양하는 게 이번 과정의 목표니까, 그죠? 이번 전공 과정의 목표니까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기대하고 있을게요. 발표 준비가 되신 분들은 꼭 발표를 해주시고, 일단 저희가 지정했던 그 조는 무조건 준비해 주셔야 돼요. 다른 조들은 뭐 대기하고 다음에 준비해도 되지만, 일단 이번에 제가 지정했던 조는, 지정을 해드렸죠. 제가 그때 가위바위보에서 지정을 해드린 조는 무조건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발표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들도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번 주 미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뭐 과정이 원격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지역이, 우리는 뭐 인천이나 뭐 홍성 캠퍼스 지금 다들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건 어차피 이번 과정은 수도권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충남권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줌 링크를 걸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꼭 줌으로 참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저번 주에 한 거 이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챕터 2.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필수 분석 항목입니다. 필수 분석 항목. 첫 번째가 뭐다? 첫 번째가, 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목표 고객이 누구냐? 그죠? 사업계획서 작성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작성 고려사항 1. 뭐예요? 목표 고객 설정이에요. 그죠? 목표 고객 설정. 필수 고려, 작성 필수 고려사항. 목표 고객 설정이에요. 누가 내 고객이 되나? 고객은 뭐라 그랬죠? 나한테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이 누굴까? 그겁니다. 자, 두 번째, 그 첫째도 고객, 뭐 둘째도 고객, 사업계획서는 고객 분석에서 시작된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누가 고객인지 모르면,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뭐 저도 생맥주 전문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는데요. 평생교육원도 하고. 이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고객으로 삼을 것인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맥주 전문점 그럼 술 먹는 사람 이러면 될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만약 신촌에서 장사를 한다 그러면 신촌 지역에서 뭐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번개 모임을 갖는 카페 동호회 회원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는 한번 우리 생맥주 전문점에 맥주를 팔아보겠다. 이러면 이거는 전략이 세워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이 앞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내 고객이야. 그러면 전략을 짜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아니면 전략을 짤 때 되게 큰 전략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LG 정도 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목표 고객을 잡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전략을 짤 때 효율적인 전략을 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작으면 작을수록,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딱 요 표현까지 해놨네요. 자, 여기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제품이나 이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은 땡땡땡이다. 여기다 땡땡땡이 누구야? 목표 고객이고, 두 번째로 질문을 던질 내용들이 뭐냐면, 당신의 제품은 뭐뭐뭐이다 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보면 이 제품에 대한 특징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문장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야 되고, 제품으로부터 고객이 어떠한 가치를 받을 수 있는지 기재되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제품은 뭐 안 먹은 걸로다. 안 먹은 걸로다. 안 먹은 걸로가 뭐야? 예, 다이어트 보조제야. 그래서 그날 이거 보고 빵 터졌다니까요. 그죠? 예. 당신의 제품은 다이어트 보조제입니다. 제목은 안 먹은 걸로. 얼마나 멋있어. 그죠? 누구든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자신의 뭐예요? 함축적으로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을 먼저 찾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품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품을 나타내는 짧은 문장이나 단어는 핵심적인 컨셉이 되고요. 당신의 제품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다면 고객도 당신의 제품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구매할 수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고객은 당신의 제품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고객은 5초라고 표현해. 5초 내로 내 제품이나 그 제품에 대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일어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여러 가지가 많아요. 운전 안내 지도를 제공하는 휴대전화. 괜찮죠? 또 차세대 연기 탐지기, 연기나 이산화탄소가 감지될 경우 소방서에 자동으로 전화를 걸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및 연기 탐지기. 오, 괜찮네. 그죠?
한 줄로 나타내고 그걸 한 단어로 몇 개의 단어로 표현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동용 안전자물쇠 이게 뭘까? 연장을 사용하지 않고 사물함이나 서랍에 설치할 수 있는 깨지지 않는 아동용 안전자물쇠. 좀 이해가 되네. 그 다음 네 번째 동작 탐지 전구. 이건 딱 봐도 감이 오는데 방에 사람이 없을 때는 자동으로 불이 꺼지는 표준형 램프에 끼워 사용할 수 있는 전구. 그렇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운동자의 눈동자 움직임을 탐지하는 레이저. 예, 운전자가 어느 것을 보고 있는지 탐지하여 도로에서 벗어나는 운전 위험 행동을 하면 경고. 야,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운전자의 눈동자 움직임을 탐지하는 레이저.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드리는 건 이 제품이 좋구나 하고 감탄할 게 아니고요. 뭘 하라는 거야? 그렇죠. 내 아이디어를 한 줄 또는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문장이나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제품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